엄마, 손 놓으면 안 돼요.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요. 얼음장 같은 두만강 한가운데 67세 노모를 업은 42세 아들의 절규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북한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물에 발이 빠질 때마다 어머니의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잠겼다. 철수야, 엄마는 됐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 둘 다 살아야 해요. 살기 위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목숨을 건 모자. 과연 이들은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 이 감동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철수야, 오늘은 쌀이 없구나. 2024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순이는 텅 빈 쌀독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67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다. 엄마, 제가 내일 장마당 가서 뭐라도 구해올게요. 42세 아들 철수의 목소리도 기력이 없었다. 한 달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다. 강냉이 죽으로 연명하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떨어졌다. 손등에는 영양실조로 생긴 부스럼이 돋아 있었다. 엄마.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이는 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얼굴이었다. 저 결심했어요. 순이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빛이 달랐다. 지난 2년간 뭔가를 고민하던 그 눈빛.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탈북 말이지? 철수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렇게 조심했는데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니. 엄마, 어떡해. 이 엄마가 너를 42년을 키웠는데 내 속마음을 모르겠니? 넌 2년 전부터 장마당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잖아. 늦은 밤에 몰래 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엄마.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가거라, 철수야. 엄마는 괜찮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테니. 무슨 소리예요? 철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40평생 어머니께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가요? 절대 안 돼요. 철수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67살이야. 두만강을 어떻게 건너? 중국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서 또 태국이나 라오스까지? 불가능해. 아니에요. 엄마는 건강하세요. 다른 70살 할머니들보다 훨씬 튼튼하시잖아요. 지난 겨울에도 장마당까지 걸어 다니셨잖아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전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끌려가시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잖아요. 풀뿌리 캐서 죽 끓여주시고 추운 겨울에 당신 옷 벗어서 저 입히시고 그때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 순이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장마당에서 물건 나르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온 아들의 손이었다. 철수야, 엄마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으면 돼.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아직 젊어. 남조선 가서 새 인생 살아야지. 엄마도 새 인생 사세요. 남조선 가면 노인들 복지가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도 공짜로 다니고 매달 돈도 나온대요.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드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철수의 목이 메었다. 엄마, 제발요. 저 혼자 가면 거기서도 엄마 생각에 못 살아요. 제발 같이 가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한구석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봤다. 1979년
남편과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 3살배기 철수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과 남편의 모습.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죠? 당신이 끌려가던 그날 이 아이 꼭 잘 키운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이 아이를 자유의 땅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아이가 마음 편히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철수야. 네, 엄마. 엄마도 간다. 같이 가자.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출발 전날 밤 순이는 집안을 정리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낡은 사진첩. 사진첩을 펼쳤다. 1979년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1980년 철수가 태어났을 때. 1982년 남편이 끌려가기 직전 마지막 가족사진. 여보, 우리 이제 갑니다. 당신이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으로.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45년 만에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났다. 철수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42년을 살아온 이 땅. 비록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저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 제가 이룰게요. 다음 날 아침 5시, 철수와 순이는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브로커 김성철은 온성군 외곽의 한 폐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어머니 오셨습니까? 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여기서 쉬세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폐가에서 기다렸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철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무서우세요? 아니,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순이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철수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오후 10시 김성철이 들어왔다. 출발 준비하세요. 짐은 최소한만 가져가세요.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비닐봉지에 꼭 싸세요. 순이는 옷 2벌과 사진첩을 비닐봉지에 넣었다. 철수도 간단한 짐만 챙겼다. 자, 가시죠. 밤 10시 30분, 세 사람은 폐가를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조심조심 걸었다. 1시간을 걸어서 두만 강변에 도착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김성철이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불과 50m 거리였다. 여기가 가장 얕은 곳입니다. 어른 허리 정도 깊이에요. 하지만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순이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해야죠, 뭐.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건너가서 상황 보고 신호 보내면 형님이 어머니 업고 건너오세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경비대가 순찰 돌거든요. 김성철이 조심스럽게 강물에 발을 담갔다. 으윽하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3월의 두만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천천히 강을 건너는 김성철. 5분 후 건너편에서 손전등 신호가 왔다. 엄마, 올라타세요. 철수가 등을 돌렸다. 순이는 아들 등에 올라탔다. 평생 처음이었다. 아들을 업어본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아들 등에 업힌 건 처음이었다. 엄마, 제 목을 꼭 잡으세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알았어. 철수가 강물에 발을 디뎠다. 으윽.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다.
너무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혔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어머니를 업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순이의 다리가 물에 잠겼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너무 추웠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북한 경비대였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으로 향했다. 젠장. 철수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업고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없었다. 거기서 쏜다. 따다다다다.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허공에 쏜 경고 사격이었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조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철수야, 엄마는 됐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순이가 아들 등에서 내려가려고 했다. 안 돼요. 엄마. 철수는 어머니를 더 꽉 붙잡았다. 물속을 필사적으로 헤쳐나갔다. 형님, 빨리. 건너편에서 김성철이 손을 뻗었다. 10m, 5m, 3m. 따다다다다. 다시 총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물속에 총알이 박혔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김성철의 손이 철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힘껏 끌어당겼다. 으아. 철수와 순이가 중국 땅에 쓰러졌다. 빨리 일어나세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김성철이 두 사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강변의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건너편에서는 경비대원들이 강변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세 사람은 숲을 속 깊이 숨어들었다. 후, 후. 철수와 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김성철이 준비해온 마른 옷을 건넸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자, 이제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서 3km 정도 걸어야 해요. 3km요? 순이는 다리에 힘이 없었다. 차가운 강물에 한참을 있어서 감각이 없었다. 엄마,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순이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한 발 한 발 걸었다. 너무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새벽 2시, 세 사람은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김성철의 친척 박영자 씨의 집이었다. 성철아, 왔니? 60대 중반의 박영자가 문을 열었다. 고모,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어서 들어와요. 추운데 얼른 들어와. 박영자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방이었다. 순이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박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순이는 대답하고는 그대로 쓰러졌다. 엄마. 철수가 어머니를 안았다. 순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어머, 큰일 났네. 빨리 이불 깔아. 박영자와 철수는 순이를 방에 누였다. 박영자가 이마를 짚어봤다. 열이 엄청 높네요. 감기가 아니라 폐렴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아요? 안 돼요. 병원 가면 신분증 확인해요. 불법 체류자인 거 들통나면 바로 북송돼요. 김성철이 말렸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아는 조선족 의사가 있어요. 돈 주면 왕진 와요. 기다려보세요. 박영자가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50대 남자 의사가 도착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의사는 청진기로 순이의 가슴 소리를 들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맥박을 짚었다. 급성 폐렴입니다. 당장 항생제 맞아야 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심각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당장 치료 안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철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제발,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죠. 일단 주사 맞히고 약 먹이고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해요. 의사는 순이에게 항생제를 놓았다. 그리고 해열제와 다른 약들을 처방했다.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주사 맞힐게요. 약은 하루 3번 꼭 챙겨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용은 50만 원이요. 중국 돈으로 3천 위안. 철수는 가지고 온 돈을 거의 다 내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주일간 순이는 생사의 갈림길을 헤맸다. 고열이 계속됐고 기침이 멎지 않았다. 철수는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 남조선 가야 해요.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아야 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철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때만큼은 간절히 기도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순이가 눈을 떴다. 철수야?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여기가 어디니? 중국이에요, 엄마. 우리 두만강 건넜어요. 이제 안전해요. 순이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다. 그렇다. 두만강을 건넜다. 총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너무 추웠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다. 엄마가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으셨어요. 폐렴이셨대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철수야.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순이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괜찮아. 엄마 이제 일어날 수 있어. 일하러 가야지. 아니에요. 당분간 쉬셔야 해요. 하지만 순이는 고집을 부렸다. 이틀 후 박영자의 소개로 마을의 한 부잣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어갔다. 철수는 인근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순이는 조선족 부잣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했다. 67세의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용주인 리추나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제가 평생 일만 하고 살았어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셨다. 폐렴 후유증도 아직 남아 있었다. 철수는 농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돼지 키우고 밥 갈고 비료 뿌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참았다. 어머니를 위해서 매주 일요일 두 사람은 박영자 집에서 만났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돈은 모이고 있어요. 6개월만 더 일하면 라오스 갈 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냈다. 3개월이 지났다. 순이는 고용주 집에서 인정받았다. 리추나 여사는 순이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감동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하시면 안 돼요? 월급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남조선으로 가야 해요.
남조선요? 왜요? 여기서도 잘 사실 수 있는데.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아들이 거기서 새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저도 아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보고 싶어요. 리춘아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5개월째 철수가 농장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 기계에 끼어서 뼈가 부러졌다. 아들, 괜찮아? 순이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괜찮아요, 엄마. 손가락 하나 부러진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3개잖아. 이를 어쩌니?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다친 게 너무 마음 아팠다. 엄마, 울지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손가락이 나으려면 1달은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철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돈을 벌 수 없었다. 순이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하루에 14시간씩, 15시간씩. 고용주가 말려도 소용없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제 아들이 다쳐서 돈을 못 버니까 제가 더 벌어야죠. 리춘아는 순이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리고 몰래 월급을 더 주기 시작했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마을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다. 모두 신분증 검사한다. 순이와 철수는 공안의 눈을 피해 산으로 도망쳤다. 박영자가 미리 연락을 해준 덕분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2 사람은 산속 폐가에 숨었다. 3일 동안 숨어 있어야 했다. 밤에는 너무 추웠다. 순이의 폐렴이 재발할까봐 철수는 자신의 옷을 벗어 어머니를 덮어줬다. 너는 어떡하니? 너도 추운데.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해요. 3일 후 공안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마을에 더 있기는 위험했다. 형님, 어머니, 이제 떠나셔야 할 것 같아요. 김성철이 찾아왔다. 돈은 다 모였나요? 아직 좀 부족한데. 제가 보태드릴게요. 더 위험해지기 전에 떠나세요. 김성철은 자신의 돈 일부를 2 사람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성철 씨. 남조선 가면 꼭 갚을게요. 됐어요. 그냥 무사히 가세요. 그게 제 보답이에요. 순이와 철수는 박영자와 리춘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어머니, 남조선 가서 꼭 잘 사세요. 리춘아가 순이를 껴안았다. 감사했어요. 덕분에 8개월을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꼭 꿈 이루시길 바라요. 그날 밤 2 사람은 중국을 떠나 라오스로 향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버스로 3일이 걸렸다. 순이는 차 안에서 계속 아들에게 기댔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되지. 하지만 순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8개월간의 고된 일과 산속에서의 3일이 몸에 무리를 줬다. 라오스 국경 근처 2 사람은 현지 브로커를 만났다. 여기서 태국 국경까지 가려면 정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틀 정도 걸려요. 이틀이요? 네, 걸어서 가야 해요. 길이 험해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죠. 정글 통과는 지옥 같았다. 울퉁불퉁한 산길, 진흙탕, 가시나무. 순이는 몇 번이나 넘어졌다. 엄마, 철수가 어머니를 일으켰다. 순이의 무릎에서 피가 났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가자. 하지만 몇 시간 후 순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엄마, 제가 업을게요. 안 돼. 너도 힘든데. 엄마, 올라타세요.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철수는 어머니를 업고 정글을 헤쳐나갔다. 두만강을 건널 때처럼
어머니를 꼭 붙잡았다. 철수야, 미안해. 엄마 미안하긴요. 엄마가 저를 42년 키우셨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틀 후 두 사람은 태국 국경에 도착했다. 태국에서 두 사람은 유엔 난민기구에 신청했다. 탈북자로 인정받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 면접 날 순이와 철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 67세에 탈북을 결심하셨다고요? 면접관이 놀라서 물었다. 네, 제 아들을 위해서요. 대단하십니다. 보통 그 나이에는 엄두도 못 내는데 제 아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면접관은 감동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2주 후 두 사람은 탈북자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다. 비행기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를 나는 것이 신기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엄마, 곧 도착해요. 응, 드디어 자유의 땅에 가는구나.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순이와 철수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다. 어머니, 여기서는 노인분들께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병원도 무료로 다니실 수 있고요. 상담원의 말에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공짜로요? 네, 정말이에요. 하나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서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철수가 아파트 문을 열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보일러가 있고 수도에서 따뜻한 물이 나왔다.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니?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 살아본 적이 없었다. 철수는 공장에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보다 훨씬 나았다. 순이는 기초연금을 받으며 집에서 쉬었다. 엄마, 이제 평생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엄마도 뭔가 해야지.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할까봐. 순이는 여전히 활동적이었다. 67세의 나이에 탈북을 감행한 그 용기가 여전했다. 1년 후 철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엄마, 이번 달 월급으로 엄마 옷 사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엄마는 있는 걸로 충분해. 안 돼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드시고 사셔야 해요. 주말 두 사람은 백화점에 갔다. 순이는 평생 처음 백화점에 가봤다. 와, 여기는 천국이구나. 온갖 좋은 옷들, 음식들, 물건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다. 엄마, 이 옷 어때요?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철수가 예쁜 코트를 골랐다. 이게 얼마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요. 제가 벌어요. 순이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평생 남루한 옷만 입다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니. 엄마, 정말 예쁘세요. 그래, 이 할망구가.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갈비찜이 나왔다. 엄마, 드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북한에서는 평생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갈비를 먹었다. 너무 맛있어서 나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순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자유의 땅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순이는 사진에 입을 맞췄다. 당신이 못 이룬 꿈, 우리가 이뤘어요. 에필로그. 3년 후, 철수는 결혼했다. 같은 탈북자 출신의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순이는 며느리를 얻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며느리. 우리 철수 잘 부탁해. 1년 후, 손주가 태어났다. 순이는 70세의 할머니가 됐다.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자유야. 이름을 자유라고 짓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찾은 자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리잖아.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 순이는 손주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 아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났다. 배고픔도 모르고 억압도 모르고 자유롭게 살 것이다. 자유야, 할머니 봐. 할머니가 너를 위해 38선을 넘었단다.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67세의 탈북을 결심했던 그날. 두만강 한가운데서 총소리를 들었던 그날. 중국에서 14시간씩 일했던 그날. 정글을 헤쳐나왔던 그날.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자유. 그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